이렇게 유족들은 특별법이 아닌 지원책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내일 별도의 지원책을 함께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이 벌써 5번째인데 민주당은 민심을 거역한 거부권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예빈 기자입니다. 정부는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엽니다. 여기서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심의 의결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5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일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별도 지원책을 발표합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낸 참사 관련 법안인 만큼 거부권 행사에 앞서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고 가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지원책에는 경찰이나 소방 등을 상대로 한 형사재판 1심에서 정부 책임이 인정되면 곧바로 배상에 나서는 방안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피해자 추모 공간 조성 등도 담겨져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유족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필요한 부분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미 국정조사가 진행됐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태원 특별법 제정에 반대해왔습니다. 이 법을 공정하게 또 여야 간에 원만하게 이 법이 처리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거역한 거부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자식 잃은 부모의 가슴에 상처를 2번, 3번 후벼 파더니 이제는 진상 규명마저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JTBC 하혜빈입니다. 검찰이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후원업체 선정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걸로 보고 있는데 개인 비리 혐의로 프로야구 현직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2022년 8월에 있었던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와 한 국내 커피업체 후원 협약식입니다. 장정석 당시 기아 타이거즈 단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장 전 단장과 김종국 감독이 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을 잡았습니다. 장 전 단장은 모두 수천만 원, 김 감독은 1억 원이 넘게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후원 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프로야구 현직 감독에 대해 개인 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감독은 최근 구단과의 면담 과정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본인은 결백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 구단은 곧바로 김 감독의 직무를 정지했고 오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11월 장 전 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장 전 단장이 당시 기아 소속이던 박동원 선수에게 계약금 일부를 요구했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 전 단장과 김 감독의 뒷돈 혐의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장 전 단장과 김 감독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 여성을 살해하고 도망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며 도주했고 쫓아오는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검은색 SUV가 신호도 무시한 채 내달립니다. 쫓아가던 흰 승합차와 순찰차, 좁은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SUV는 거꾸로 달려와 순찰차를 들이받습니다. 경찰들이 달려들어 3단봉을 휘둘러도 운전자는 버티며 내리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친 50대 남성입니다. 석 달 전 경남 사천시 한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 온 뒤 층간소음을 문제 삼아 이웃들에게 여러 번 시비를 걸었습니다. 문을 탁 열고 왜 이래 왔다 갔다 하는데 하니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무술로 넘기니까 더 살벌하게 웃으니까. 그러던 어제 오후 계단에서 위층 사는 30대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남성은 또다시 시끄럽게 왜 문을 3개 닫냐고 항의했습니다. 말다툼이 붙었고 남성은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여성을 공격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집에서 소주를 새벽 마시고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중상을 입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던 남성은 도주 2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높은 물가 탓에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사과값은 1년 전에 비해 40% 올랐는데 장바구니에 차례상 재료들을 담다 보면 금세 수십만 원어치가 된다고 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차례상에 많이 오르는 재료들을 담아봤습니다. 최소한으로 담았는데도 곧바로 1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과일값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면 항상 과일 만지다가 가고 못 사겠어요. 아주 너무 비싸서. 한 가격조사 업체에 따르면 1년 전보다 사과는 40% 가까이, 배는 10% 넘게 올랐습니다. 곶감도 20% 가까이 올랐고 산정용 소고기는 6% 넘게 올랐습니다. 만약 대형마트에서 설 차례상을 준비할 경우 예상되는 총 비용은 38만 원, 전통시장도 28만 원이나 됩니다. 1년 전보다 각각 6%, 9% 가까이 오른 건데 이 기관이 매년 조사한 역대 설 차례상 예상 비용 중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계속된 이상기후에다 겨울철 한파까지 겹치며 수급 불안이 커진 겁니다. 과일류 같은 경우는 지난해 주요 생산 시기 때 냉해도 있었고 채소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갑자기 한파가 되게 심했잖아요. 이례적으로 전 품목이 다 올랐어요. 최근 정부가 84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 나섰지만 아직 체감하긴 역부족입니다. 가격 내린다고 했잖아, 정부에서도. 그런데 내린 게 아니야. 너무 비싸. 장보러 왔다 지금 나 그냥 간다니까. 더 내려야 돼. JTBC 정아람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과거 군 병사들 월급 정말 짰습니다. 70년대 900원이던 병장 월급이 90년대부터는 10,000원대로 올라섭니다. 1991년 처음 10,000원이 됐고 1999년 13,3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1,300원 하던 짜장면은 2,500원, 2배가 됐습니다. 80년대 병사들은 월급으로 짜장면 9그릇을 먹을 수 있었는데 90년대 병사들은 월급이 10,000원을 넘었는데도 6그릇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 월급을 놓고 애국페이란 말이 따라다녔습니다. 애국심만 내세워서 청년들의 젊음과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격세지감입니다. 올해 병장 월급이 125만 원 수준, 짜장면 200그릇 가까이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제대까지 1,000만 원을 모아서 여행 비용이나 학비로 쓸 계획을 짠다고 합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MZ세대 병사들은 군 생활을 하며 받은 월급으로 제대할 때까지 1,000만 원을 모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일보가 최근 현역병사 501명을 대상으로 저축 목표 금액을 물은 결과입니다. 10명 중 6명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를 모을 계획이라고 답했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를 목표로 세웠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일부 병사는 2,000만 원 이상을 모으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상당 폭 오른 봉급 수준에 저축하는 병사에게 정부가 보태주는 지원금이 더해져 저축 여력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병사 봉급은 이병 64만 원에서 병장 125만 원까지 병장 기준 지난해와 비교해 25% 올랐습니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1,7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여기에 장병 내일 준비 적금 등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상품에 가입하면 월 40만 원의 정부 지원금까지 더해져 최대 2,400만 원가량을 손에 쥐게 됩니다. 국방부는 내년엔 병장 월급을 150만 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55만 원까지 늘려 한 달 월급 200만 원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병 봉급은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초급 간부 총소득은 중견 기업 수준에 준하도록 인상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대 시 2천만 원을 모아서 나오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병사들은 이렇게 모은 돈을 전역 후 여행, 학비 등에 쓰겠다고 답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